그러니까 NI 하드웨어를 다루기 위한 툴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방금 해봤던 랩뷰라는 툴인데, 이 랩뷰라는 툴은 NI에서 만든 하드웨어만 제어하고 계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산업계 디바이스들하고 다 통신을 하고 계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아까 불출 받으신 마이리오를 가지고 자율주행 로봇을 실습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랩뷰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실제 로봇에 이제 마이리오를 제어를 해서 마이리오로부터 이제 센싱된 값과 그리고 마이리오를 컨트롤하는 값들을 입력을 해서 이렇게 로봇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벽이 있을 때 알아서 이렇게 피해서 움직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까 간단하게 실습하셨던 그 루프, 조건문, 뭐 그런 간단한 코딩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 마이리오를 물려가지고 동작시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트가 엄청 잘 나와 있어서 이게 지금은 이제 그 매핑된 지도를 따라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오른쪽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이 화면들이 이제 실제 데이터들을 어떻게 취득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인디게이터랑 컨트롤이랑 이런 것들을 프론트 패널에다가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NI 관련된 이 자율주행 자료들을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쉽게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우리 메이커박스 회사도 이렇게 실제 산업에서 실제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만든 거예요.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는 로봇이 3축으로 돼 있어서 X, Y, Z축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리모컨에 있는 각 버튼들을 이렇게 눌러가면서 리모컨이 실제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펑션을 테스트하는 장비를 직접 수행한 겁니다. 저희 회사에서 했던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이렇게 팔레트를 통해서 지나가면서 저기서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 아웃풋을 이제 위에다 올려주는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적합한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랩뷰라는 언어를 이용을 해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이렇게 로봇을 제어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무거운 물체를 이렇게 옮기는 역할도 저희가 프로젝트로 진행했었습니다. 요거는 실물 사진이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보안상 실물 사진을 고객사에서 제공을 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 랩뷰라는 툴은 다른 언어랑 다르게 하드웨어하고 반드시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텍스트 기반 언어도 당연히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생산성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앞에 저희 대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내용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학과에 다니시고 지원을 해주셔서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존재를 하는데 텍스트 기반 언어들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읽고 괄호에 의해서 뭔가 코딩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근데 아까도 여러분들 잠깐 실습하셨듯이 랩뷰는 이렇게 그래픽 기반의 언어로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와이어링으로 코딩을 해주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코드가 실행이 된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아까 더하기 빼기 뭐 사칙연산 이런 거 해보셨지만 훨씬 간단하고 빠르게 코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대상으로 뭔가 제어를 하고 계측하고 행위를 결과 아웃풋으로 뽑아내기에 훨씬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하드웨어가 있냐 없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 다르다라는 문제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설명하셨듯이 내가 UI를 만드는 프론트 패널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코드를 하는 블록 다이어그램 창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래프로 뭐 표시는 우리가 안 해봤는데 이렇게 그래프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인디게이터나 컨트롤이 아까는 숫자나 문자나 뭐 불리언 이런 것만 있었는데 이렇게 그래프 아니면 또 슬라이드 이런 형태로도 존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는 프로젝트를 그냥 만들어 보기만 했었고요. 이런 프로젝트로 그 VI들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한번 해주셨죠. 숫자형, 문자형, 불리언, 뉴머릭이라고 하는 타입들과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타입들, 그다음에 불리언으로 되어 있는 타입들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 여러분들이 아까 팔레트를 한번 켜보셔서 아시겠지만 팔레트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프론트 패널에 갖다 놓으면 블록 다이어그램 내 이런 아이콘들이 블록 다이어그램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그 색깔을 보고 아, 이게 숫자형이구나, 문자형이구나, 불리언이구나. 숫자형에는 아까 주황색 숫자형만 봤는데 실수 타입들은 보통 다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 정수는 파란색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문자형은 분홍색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불리언은 초록색 계열, 연두색 계열 이렇게 나온다.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프론트 패널에 있는 컨트롤 팔레트가 있었고, 블록 다이어그램에는 함수 팔레트가 있어요. 노드라고 하는 그 함수 팔레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있는 도구 팔레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쉬프트를 누르고 우클릭을 하면 나와요.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이따가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배열도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배열은 이렇게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이 있고 그 다음에 3차원 배열도 있고 계속 배열의 크기를 늘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동적 배열이라고 해서 계속 우리가 만들고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따가 한번 실습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배열에 그 공 배열에 내가 어떤 타입의 변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숫자형 배열이 되기도 하고 문자형 배열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리언 배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에는 다양한 조합의 타입의 그 컨트롤이나 인디게이터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클러스터나 배열에 컨트롤 변수를 넣느냐, 인디게이터 변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배열이 컨트롤이 되기도 하고 인디게이터도 되기도 한다.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그래프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루프는 스트럭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포루프, 와일루프, 이렇게 조건문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포루프랑 와일루프는 물론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면, 포루프는 이제 끝이 유한으로 도는 반복문이고 와일루프는 내가 멈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도는 루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랩뷰에서는 포루프, 와일루프를 쓰고 또 포루프에도 이 내가 지금 돌으라고 설정하는 100회를 돌아라고 설정하는 이 명령을 중간에 강제로 정지시킬 수도 있어요. 와일루프처럼. 와일루프에 저 조건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를 많이 사용하고요. 요거는 이제 시프트 레지스터라는 기능인데 내가 인풋으로 넣은 값이 다음 아웃풋으로 나온 게 다시 또 그 다음 인풋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따가 실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값이 0으로 시작을 했을 때 출력값이 1이 나오면 그 1이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서 2가 되고 2가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서 3이 되고, 그래서 이 루프 상에서 내가 어느 곳에서 인디게이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달라지는 것도 생기고 그런 것들을 또 추가로 더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루프에서 이제 오토 인덱싱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실제 루프 속에 있는 변수가 루프 바깥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기능. 그리고 내가 입력을 줄 때 바깥에서 배열로 줬을 때 루프 안에서는 어떻게 끝냈을지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전 수업에 했던 내용인데 있는 내용도 있고 없는 내용도 있지만 저랑 같이 좀 더 심화적으로 한번 달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마이리오를 하나씩 받으셨는데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렸던 것처럼 로봇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하드웨어 기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교육용이긴 하지만 엄청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비를 움직이게 할 수 있고 동작할 수 있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고 그 센싱되는 데이터는 디지털 데이터가 있고 아날로그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진 조금 가격이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사에서 만든 다양한 DAQ들이 있는데 이 DAQ는 데이터 애퀴지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USB, 그 PC의 USB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산업용 PC 보면 뒤에 이제 우리 그래픽 카드 꼽는 것처럼 PCI를 꼽을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이제 샤시가 존재를 해서 그 샤시에서 랜선으로 이제 PC랑 연결해서 통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그 PC처럼 운영체제가 존재를 하는 PXI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무선으로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간편하기로 따지면 USB나 와이어리스가 간편하겠지만 이 산업용으로 쓰이는 거는 굉장히 전압이나 전류 부하가 엄청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전류 전압을 잘 견딜 수 있는 이런 하드웨어 플랫폼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대상체의 목적이 무엇냐에 따라서 이 하드웨어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그 과정은 똑같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NI 하드웨어를 다루기 위한 툴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방금 해봤던 랩뷰라는 툴인데 이 랩뷰라는 툴은 NI에서 만든 하드웨어만 제어하고 계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산업계 디바이스들하고 다 통신을 하고 계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그리고 오퍼레이터들이 많이 선호를 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개발 속도가 빠르니까.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건 변화에 대응이 잘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센서는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자연계 현상들을 우리 사람이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로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센서죠. 그러니까 전기적인 신호로 대부분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 교실에 이제 불을 끄거나 킬 때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전기가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나가게 하기도 하죠. 그런 건 디지털 신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소프트웨어에서 보면 불리언과 같은 거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 신호가 받아들여지는 거는 아날로그 값이죠. 그런 건 아날로그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은 변이량의 차이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하드웨어 플랫폼, 그러니까 하드웨어 카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결국 아까 대표님이 아침에 말씀해 주셨듯이 센싱하고 액추에이팅이 있는데 그 센싱하고 액추에이팅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는 이렇게 네모 각진 신호들이고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좀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값을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센서는 물리적인 현상을 정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아날로그 시그널은 이렇게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 있고 디지털 신호는 이렇게 꺼지거나 켜지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 지금 마이리오가 어떻다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고 여러분들이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 링크 같은 거 접속하셔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이제 액추에이터들이 모터, 그 다음에 센서 중에 근접 센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건이 어느 위치에 왔느냐에서 파악하는 그걸 근접 센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체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근접 센서, 그 다음에 카메라, LED, 뭐 액셀러로미터, 이게 가속도 센서거든요. 그래서 이 가속도 센서로 진동을 측정을 해서 내가 개발하는 물건이 얼마나 내구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을 아까처럼 만들어가지고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성품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이리오 본체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들이 존재를 하고 옆에 이제 마이리오에 삽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키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따 실습하면서 하나하나씩 볼 거고요. 그래서 마이리오는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된다. 아까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설치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2019 버전을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2023 버전도 있는데 2019 버전이 제일 잘 호환이 돼요. 검증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 마이리오를 한번 전원을 인가를 해서 PC에 연결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마이리오에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전원 케이블을 이렇게 해서 파워에 파란불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주시고요. 파워가 파란불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USB 케이블을 꼽아주세요. 허브에다가.
그러면 마이리오 USB 모니터라는 이런 화면이 뜨죠. 그래서 Launch the Getting Start Wizard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화면이 뜨는 경우가 있고 안 뜨는 경우가 있는데, 뜨면은 선택을 해주시고 Next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런 화면이 나오면 이제 요 본체를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실게요. 그러면 X, Y, Z가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마이리오 안에 자이로 센서가 들어있어서 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원 인가하는 부분 반대편에 보시면 와이파이랑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 와이파이 말고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그러면은 불이 들어오죠. 그 XYZ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아날로그 신호에 해당을 하고요. 방금 버튼을 누른 건 디지털 신호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불이 들어오죠. 띄면은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옆에 ON, OFF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그럼 마이리오에 있는 LED 신호가 꺼졌다 켜졌다가 하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른 단추는 컨트롤 입력, 아까 인풋, 그리고 방금 버튼을 눌렀을 때 반대로 여기서 표시되는, PC에서 표시되는 건 인디게이터. 그러면 이 XYZ의 그래프하고 값으로 표시되는 거는 인디게이터겠죠. 재밌죠? 이거 하드웨어 움직여서 이렇게 뭔가 나오니까. 네. 다음. 그런 다음에 고투 랩뷰 2019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켰을 때 이 화면 다시 나왔나요? 이 화면에서 이 화면 창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N을 누르면 아까 프론트 패널이랑 블록 다이어그램이 나올 거예요. 한번 나오게 해보실까요? 네, 컨트롤 N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하면 양분할이 될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해보실 거는 이 하드웨어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걸 잘 따라오셔야 그 다음 내가 이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 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Shift 레지스터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while 루프를 하나 스트럭처에서 만들어 주시고요. 이 루프 컨디션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실타래가 나오고 우클릭 하시고 크리에이트 컨트롤을 하실게요. 그러면 프론트 패널에 스탑 버튼이 하나 생겼죠. 얘는 드래그 앤 드랍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가 있고요. 이 스탑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겁니다. 실행을 시키고 종료를 시켜볼게요. 자, 아까 대표님이 설명해 주시기에 위에 있는 정지 버튼을 정지해서 프로그램을 종료해라 라고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 위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종료하는 것과 스탑 버튼을 눌러서 종료하는 것의 차이가 그려지실까요? 강제 종료와 완성형 종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루프라는 건 성격이 계속 돌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바퀴를 돌고 끝나느냐 아니면 돌지 않고 끝나느냐의 차이겠죠. 하드웨어가 연계된 상황에서 강제 종료를 하면 하드웨어는 하던 일을 계속하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어디로 가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내가 강제 종료를 해버리면 하드웨어는 계속 어디로 가겠죠. 근데 내가 종료 시퀀스를 넣었어요. 이 종료 버튼을 누르면 계속 가다가 종료 버튼에 의해서 뭔가 정지된 행동을 하고 멈춰라가 되겠죠. 엄청 중요한 차이예요. 하드웨어가 물려있을 때는 반드시 강제 종료를 하면 안 되고 종료 시퀀스에 의한 종료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이 강의실을 나가면 불이 꺼져라가 돼야 되는 건데 강의실 나가도 불이 안 꺼지는 상황이 되는 거라는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랩뷰는 이 종료 버튼을 사용해서 종료 시퀀스를 해가지고 종료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 while 루프는 지금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이 while 루프가 돌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돌아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도 않은데 계속 루프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PC 프로세서가 지원하는 성능만큼으로. 그러면 안 되겠죠. 난 정해진 시간만큼 반복을 해야 되니까 여기 블록 다이어그램 while 루프 안에서 우클릭을 누르시고요.
타이밍이라는 함수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wait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wait를 while 루프 안에 아무데나 갖다 놓으시고 wait 함수 좌측에 마우스를 갖다 대신 다음에 create constant. 그래서 0으로 놓으면 내가 이거를 놓는 거랑 안 놓는 거랑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100이라고 놓으면 100ms로 루프를 한 바퀴씩 돌아라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얘가 윈도우 기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100ms 단위로 도는라고 명령을 내려도 정확하게 100ms만큼 돌진 않아요. 윈도우 시간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윈도우가 딴 일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지금 불을 끄고 싶은데 불을 꺼라고 명령하고 나서 조금 딜레이가 있다고 꺼지면 이상하잖아요. 산업에선 특히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리얼타임이라는 환경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호스트 PC라는 환경이 존재를 하는 건데 리얼타임을 또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 요 마이리오예요. 그래서 우리가 짠 코드를 마이리오에다가 심으면 이 마이리오는 적시에 반응을 해요. 왜냐면 얘는 리얼타임을 실행하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마치 같게 느낄 수 있겠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while 루프 왼편에서 numeric에서 파란색 컨스탄트 상수, 정수형 상수를 하나 꺼낼게요. 그 다음에 상수의 우측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드래그 앤 드랍을 할 건데 이거 한번 클릭하면은 실타래가 실선 이렇게 점선으로 나오거든요. 마우스 꾹 누르고 있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위치 이 while 루프 왼편에다가 갖다가 매칭을 시켜줄게요. 그러면 파란색 꽉 찬 네모가 하나 생겼죠. 이 파란색 꽉 찬 네모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고 우측 버튼 클릭 Replace with Shift Register 클릭 그러면 꽉 찬 네모에서 화살표로 바뀌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인풋으로 준 값을 아웃풋으로 받아서 다시 인풋으로 넣겠다 라는 말이에요. 그걸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뉴머릭 함수 중에 더하기 1이라는 인크리먼트 함수를 쓸게요. C로 따지면 뿔뿔 그거죠. 그래서 얘를 인풋의 왼쪽에다가 연결을 해주고 자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주황색이에요. 근데 내가 정수형을 입력을 하면 반대편도 정수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그 루프에 보면 I라고 있잖아요. 왜 이게 어쩔 수 없이 C 언어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C 언어에 빗대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터레이션이라는 게 여기 밑에 있거든요. 얘도 인디게이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클릭 하시고 크리에이트 인디게이터를 하나 하실게요. 그리고 프론트 패널에 그게 나오면 얘는 이터레이션이니까 이터레이션이라고 주석을 달아줄게요. 그리고 플러스 1 함수 좌측편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실타래로 바뀌죠. 여기서 우클릭 크리에이트 인디게이터 우측편에도 우클릭 크리에이트 인디게이터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함수에서 플러스 1을 어느 시점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C 언어 코드로 생각하시면 플러스 1을 하기 전과 후를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가변이 안 되니까 지금 100ms로 돌고 있는 걸 1000ms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뉴머릭이랑 x 플러스 1을 보시면 차이가 나면서 돌죠. 이해되시죠? 시프트 레지스터 내가 x 플러스 1로 받은 값이 다시 인풋 뉴머릭으로 들어가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시프트 레지스터 개념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라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신호등이거든요. 신호등 같아요. 이렇게 하면 더 신호등 같죠. 신호등은 우리 생활에 존재하는 디지털 신호로 만들어진 가장 보편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호등을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 이 프론트 패널에 불리언을 가져다 놓고요. 기본 불리언은 초록색 신호등이랑 같은 색깔이에요. 그럼 이거 색깔을 어떻게 바꾸느냐? 우클릭해서 프로퍼티 들어가면 여기 컬러가 있어요. 여기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기는 마우스 갖다 대면 크게 키울 수 있거든요. Shift 누르고 키우면 정 사이즈로 커져요. 아니면 프로퍼티, 우클릭 프로퍼티 들어가서 여기 사이즈를 내가 직접 정의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그냥 PPT랑 똑같아요. 블럭 다이어그램에서 Shift 누르고 우클릭을 하면 도구 팔레트가 나오는데요. 이 도구 팔레트의 용도는 내가 원하는 기능을 직접 선택하느냐 아니면 자동으로 선택되게끔 할 것이냐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선택되게끔 할 것이냐는 이 도구 팔레트 위쪽에 LED를 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마우스를 갖다 댈 때마다 내가 원하는 기능으로 팔레트가 알아서 바뀌고요. 저거를 끄게 되면 내가 매번 그 기능을 선택하기 위해서 도구 팔레트를 Shift 누르고 켜야 돼요. 자기 성향에 따라서 켜서 하는 사람도 있고 꺼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선택적인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켜놓는 게 좀 편하긴 해요. 그래서 아까 하던 그 화면에서 두 개의 불리언을 만드셔가지고 한번 신호등을 구현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거를 보고 이 레벨을 조금 결정을 해서 다음 강의를 진행을 해볼게요. 신호등 한번 구현해보세요. 저도 같이 구현을 할 테니까 모르시겠는 분들은 천천히 보면서 따라오세요. 불이 반대로 켜지게 하려면 불리언 함수 중에 not을 쓰시면 돼요. not. 시간은 정하기 나름인데 저는 10으로 나눴을 때 나온 나머지가 5초, 그러니까 5초에 한 번씩 상태가 바뀌게끔 구현을 했어요. 뭐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위상이 변한다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10으로 나눈 나머지 함수는 뉴머릭에 있어요. 뉴머릭. 인풋으로 들어가는 목과 나누는 수, 아웃풋으로 나오는, 아니, 나눔을 당하는 수와 나누는 수, 그 다음에 목과 나머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했던 거랑 다른 건, 아침에는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의 인풋이 있어야 동작을 했지만, 얘는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돌아가죠. 그게 차이입니다. 이 아이콘들이 좀 작아서 인풋에다 어디에 넣어줘야 되고 아웃풋으로 어디 넣어줘야 되는지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 모르겠으면 내가 원하는 함수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컨트롤 H를 하면은 알려줘요.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 함수인지를. 컨트롤 H가 함수 설명 나와 있는 거거든요. 원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이게 숫자가 계속 하나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바퀴 돌 때마다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까지 갔다가 다시 또 0으로 들어가겠죠.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그러면 나머지가 0에서 9까지 변화함에 따라서 내가 불을 빨간색을 켰다가 초록색을 켰다가 하는 거예요.